자, 지금 이렇게 되면 어제 보니까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좋았는데 교통 정리가 딱히 또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계약을 이 지역. 이거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연수냐 뭐 계약이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두 제가 아직 후보가 거기에 이제 여론까지는 제가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네네.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니셔티브가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여의도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하면서 탐문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남준 후보가 거기서 이제 그 출마를 하고 싶다면 그 송영길 네. 전 대표가 통 큰 어떤 양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네. 험지 출마를 결심을 하는 경우엔 가능하다. 음. 험지 출마를 결심을 해서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송영길 대표가 자기 지역구를 찾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양보는 또 이재명 대표한테 양보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내가 충분하다. 양보했던 지역구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귀환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구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접촉면이 넓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더군다나 뭐 보시겠지만은 오늘 결과에서 송영길 2%로 장래 정치 지도자로 나오는 그런 와중에 당연히 미래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송영길 당대표가 전 대표가 와라라고 할 가능성이 지역민들 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이거는 뭐 교통정리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두 분이 다 출마하게 되면 뭔가 좀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렇죠. 예, 싸워야 예. 되니까 네. 경선 과정은. 그 어떻게 이른바 이제 교통정리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조국 대표의 뭐 군산 출마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회 입성, 원내 입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조국 대표한테. 근데 그게 어떤 모양새로, 어떤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이것도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하죠. 네. 그랬을 향후 때 이제 정치 행보와 지지세 이걸 뭐 그렇죠. 하나하나 분석해봤을 때. 반드시 이제 뭐라 그럴까 국회 진입은 해야죠. 음흠. 진입은 해야 되는데 조국 네.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냐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뭐 부산 시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재수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그 북구가. 지역구에 출마한다든지 네. 북구, 부산 북구 뭐 이런 그런 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당선이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도. 부산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마저도요. 네. 왜냐하면은 조직력을 총동원하면 국민의힘이 약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 때 그때도 여론의 흐름을 보면 그렇죠. 반은 반 민주당, 먹는다. 예. 뭐 일부 그런 유튜버 분들이 뭐 반은 먹는다, 부산이 뒤집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네. 한석 먹었습니다. 그것도 전재수 한 명 빼곤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단 한 석도 어쩔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산 민심의 어떤 독특한 반발 심리,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좋을 때 부산에서는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좋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PK 부산 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심지어는 파란색 잠바를 입고 맞아요. 뭐 어떤 뭐 대단히 행진 같은 건 아니지만 좀 걷는다든지 하는 행보가 있었어요. 행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PK가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 곳이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도 그때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그 같아요. 일부 유튜버 여론조사 기관을 끼고 있는 일부 유튜버는 그 당선된다. 네. 민주당 후보가 조국 혁신당과 심지어는 후보 단일화까지 했기 때문에 당선된다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0%포인트 이상 졌어요. 민주당 후보가. 예. 그러니까 부산은 이게 정말 가장 저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곳이 또 부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 대표가 부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출마한다. 네. 그건 험지 출마. 이게 될 겁니다. 예. 험지 출마. 예. 거기서 만약에 정말 이기고 입성하게 된다면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엄청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전재수 의원 지역구를 네. 출마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진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승리를 일궈낸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업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험지에 조국 대표가 출마하면서 나머지 어떤 식솔들을 그나마 좀 안정적인 곳으로
조금 넣어서 뭐 광역단체장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함께. 승리를 조금씩 예. 일궈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 전술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험지가 아닌 곳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식솔들은 그럼 어딜 출마해야 되는? 식솔들이 험지 출마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균형, 요 균형 감각을 왜냐하면은 유권자들은 균형 심리가 있습니다. 균형 심리. 만약에 어디에서 어떻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국민분들이 약간 좀 동정심이 많지 않습니까? 험지에서 고생을 했으면 그러면 이건 이거다.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령 동정표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는 조국혁신당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은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일각에서는 평택하고 군산을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에서 후보 내지 말라라는 얘기가 혁신당 내부에서 나오다 보니 이거 조국 대표가 군산 출마해서 그야말로 민주당 후보 내지 않고 연대를 통해 가지고 좀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식솔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그렇죠.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네. 전체를 보지 않고 개인의 원내 입성만 고려한 그런 결단이 됐다라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비판이 있을 물론 수 있다.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원내에 들어가는 거, 진출하는 거, 입성하는 거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뭐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뭐 선택이니까 봐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내일이죠. 내일 부산에 갑니다. 그것도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북구갑에 있는 시장에 가는데 이런 행보. 대구 갔다가 부산. 결국 재보선 이 지역구 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은 대구나 부산이나 막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수 성향이신 유권자들을 완전히 꽉 잡고 있다라고 하면 대구 가야죠. 꽉 잡고 있다 그러면. 잡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심장에서부터 내가 네. 새로운 젊은 피가 되겠다라고 보수의 심장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 나가는 게 맞기는 한데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보수이신 분들을 완전히 다 끌어안고 그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조금 그렇게까지 보수 색채가 그거보다는 좀 덜한 부산을 선택해서 네. 또 부산에서는 연고가 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뭐죠 야구 팀도 응원하고 가서 네. 예. 예. 봉지를 예, 또 그 봉지. 머리에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되기도 했었으니 네. 그러면 부산에서 한번 해볼 법도 합니다. 다만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이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희생해서 네. 예, 당과 진영을 아주 크게 살찌울 수 있는 예.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자기 희생의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준 게 없다. 뭐 선거 때도 진두주의했던 선거들 다 패배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뭘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이런 지적 예측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번에 재보궐선거 출마하지 않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인터뷰에서 출마하지 말고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국민과 소통을 해서 늘려가는 행보를 해라. 이번 재보선이 아니라 다음 총선을 뭐 노려라. 뭐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결단이겠지만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이번에 도전을 할까요? 아니면 결국 이번에도 이제 말만 이게 하다가 뭐 이른바 이제 쫄려서 아무런 또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자기 희생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네. 자기 희생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과거를 한번 생각하면 작은 선거에 나가서 과감하게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고 큰 선거에서 돋보이는 그런 네. 분들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바보 진정성. 노무현. 그렇죠. 진정성 있게 자기 희생을 많이 했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그 신념을 또 소속되어 있는 그 진영을 살찌우는데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걸 또 네.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정치인들은 여당 야당을 다 떠나서 그거보다는 그냥 자기 희생보다는 자기 정치를 많이 해요. 자기 정치를. 그렇게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과감하게 수도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한몸 불사르는 걸 할 수 있는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새 행보 같아서는 영남권 TK, PK에서 출마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BK, TK에서 출마를 예. 하지 않을까 예. 예측을 하셨어요. 예.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대표님? 그럼 죄송한 거죠. 예. 틀리면 예. 근신 기간은 좀 드려야 되나? 아, 예. 아니면 농담이고요. 예. 그래요. 이게 재보궐선거, 뭐 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서울시장의 안철수 의원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의도의 주변에서 안철수를 설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 출마하게 된다면 네.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정원호 전 구청장의 네임밸류가 크지 않으니 네임밸류가 있는 그 정치인 안철수 의원으로 승리를 좀 해보겠다라는 전략. 이게 조금씩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글쎄요. 글쎄요. 그 안철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상상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원호랑 누굴 이제 붙일 것이냐라는 거, 안철수의 시장 출마 권유를 하고 있는 지도부 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현역인데 현역 시장을 놔두고 당내에 다른 인물을 내세운다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 오세훈 시장이 장동영 대표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장동영 대표가 공천 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철수 의원은 네.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분명히 출마를 했었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죠. 당시에 당선자 2018년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것도 박원순 시장이 3파전에서 거의 50%가 넘는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를 했었고요. 네. 안철수 의원은 거기에서 아주 예전 2011년에 보면 그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저희가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네. 그때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안철수 당시에는 정치인이 아니었었어요. 제 기억엔. 그렇죠. 네, 박원순 변호사도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5%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안철수 안철수 당시 뭐였을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안철수 사장이었을까요? 하여튼 안철수 대표가 자기 지지도를 거의 몰아주는 경우가 2011년이고요. 근데 2018년에는 그런데 선거에서 만났을 겁니다. 근데 박원순이 이겼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제 생각인데 안철수 의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판이 확 뒤집어지긴 지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제 평가, 서울 시민들의 뭐 여론이 중요하겠지만 예. 일단은 그 당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이름 붙여졌던 그 당시와 지금은 예. 너무나 달라졌고 많이 달라졌죠. 안철수 의원의 정치 이제 행보를 보면 뭐 새 정치를 많이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까지 모르겠다 새 정치가 뭔지. 아직도 그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것도 이름 붙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정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평가가 같아요. 예. 그동안 계속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난 총선에는 이겼지만 예. 그동안 보여왔던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오세훈 당시 후보한테 졌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고 그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죠.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네. 근데 본인이 진짜 안 나갈 것 같은데요. 본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도부는 권유하고 있지만 나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예. 내가 분당의 국회의원인데 왜 나가? 그렇죠. 뭐 이렇게 예. 할 수도 있고. 어떤 정당성도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단호박처럼 잘라주셨는데 그러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경기지사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 출마를 하면 경기지사 거의 당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건가? 네. 라는 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 또 다르다. 인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은 2022년은
그렇죠. 김동연 후보가 나와서 아주 극히 미세하게 이길 때 김은혜 후보를 이겼죠. 김은혜 후보가 뭐 당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상당했었는데 아, 그때 유승민 나오면 보수 쪽에서 깎이는 표가 일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중도에서 훨씬 나을 거다라는 전망이 상당했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좀 못 들어봐서 그거는 좀 봐야 되는 이야기다. 좀 더 봐야 된다. 예. 그 유승민 전 의원도 뭐 본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예, 고사할 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추미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카드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뭐 보수 진영에 있지만 그거와는 좀 다르고 일을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뭐 나왔으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카드로 추미애 의원과 맞서게 된다면 뭐 일 잘하는 그런 부분, 기대감 여기서는 좀 추미애 카드보다 앞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수 쪽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작년 이야기 같아요. 작년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 소구력이 추미애 의원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이 훨씬 더 강하지 않느냐. 중도 이런 소구력 얘기, 중도 소구력이 이제 있다라는 이야기들인데 네. 그거는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지. 과연 그런지. 예. 그게 그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자, 저희가 김봉신 대표가 직접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예. 직접 찾으셔야 되고. 말씀이신 건데 네. 제가 자, 검색 중입니다. 예. AI 시대에 예. 직접 힘드네요. 손수 검색하고 여기였나? 있는 여기였나? 김봉신 대표. 예, 항우리서치가 요거는 이제 경인일보가 예. 항우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월 19일, 20일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유승민의 대세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김동연 15 나왔죠. 경기도지사 지도 15 나왔습니다. 김동연이 15, 안철수 7. 안철수 의원의 예. 이름이 또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또 여기 올라가서 추미애가 20 나왔습니다. 예. 한준호가 8 나왔죠.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여기 유승민은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유승민 이름이 유승민이- 들어간 조사가 그렇게 좀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고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나온다고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잘 포함을 안 시켜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예. 제가 못 찾고 찾을 있는 수가 거겠죠? 없네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거겠죠? 네. 차라리 기사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유승민 경기지사 여론 수치를 한번 보는 것도 나을 것 같고 여기엔 들어가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KBS가 케이스테안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월 10, 11, 12에 조사를 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실까요? KBS 조사인데요. 여기서 다자 적합도를 물어봤으면 네. 이게 이제 양자 대결은 경기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양자 대결은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승민 없네요. 이거 못 찾네. SBS 설 여론조사에 보면은 SBS에 있나요? 네. 여기 나왔다. 어딘가요, 그거는? 추미애 이거 KBS 케이스탯 조사입니다. KBS. 이것도 설 명절 유승민 7 나와요 다자에서. 7. 예. 다자에서 7. 예, 이때 추미애 19, 김동연 15입니다. 유승민 7 나왔을 때 그러면 이 7이 어떻게 확장성 가능한 7인지 중도에서 볼 것 같으면 네. 중도에서 20%가 추미애, 17%가 김동연, 김문수 8, 한준호 9, 예. 그리고 유승민이 6 나왔습니다. 중도 소구력이 없네요. 지금 생각을 수치로 해볼 보면은. 일이죠. 예, 조금.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조금은 요 KBS 케이스텍 결과를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예. 이 굉장히 바람을 몰고 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되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활주로는 짧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고공행진을 하려면 확 떠올라야 되는데 이건 로켓 네. 정도로 거의 로켓을 쏘아 올려야 지금 이게 좀 그 주요 후보군으로 올라가요. 활주로에서 지금 보통 그
항공기처럼 달려서는 이게 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짧아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요 수치를 보시면 아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 각광받고 오히려. 있는 그런 상황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 지지도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은 정당 지지도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거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도권은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결단을 내려서 출마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여론의 흐름들 김봉신 대표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